들어갔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막 집 옆에서도 나오고, 군인인지 모르겠지만 사복 차림이 사람들이 보이부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한 열대 명 정도가 거의, 밖에도 이제 5명이 있고 막 도로 들어가서 그리고 집안에 막 그 손전등 후레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비명소리 들리고, 이제 아버지를 굿한 거죠 이제. 그리고 저는 또 염색을 했었어 가지고 막 모자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래도 막 알리잖아요, 다 기어리는 뺏겨다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을 지나오는데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핏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누군데 나를 보지라는 마음으로 돌아봤는데 또 보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봤죠. 혹시 저 아세요? 그냥 한국말로 당당하게 한국말로? 이런 거 받아서 그냥 그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그래서 그 걔가 좀 높은 뚝 같은 데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계단 돌아 올라가가지고 옆에 앉았죠.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내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을 다닌 친구.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나도 너 기억났어 이제. 그리고 너 이제 나에 대한 얘기 들은 거 있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제가 한국 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웃더니 여기서 머리 그렇게 하고 안 다녀. 근데 나도 웃긴 게, 말은 3년 동안 살다 나니까 한국 어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거기 말을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되지. 제가 한국말, 중국말, 뭐 북한말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도 들었을 때 이제 이질감이 좀 느껴지니까 너 말투도 이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냥 이제 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이제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친구가 뭐 군대 간 제 친구애를 남친을 7년째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와, 여기에서는 여자애들 1년도 안 기다리는데 막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항상 긴장해가지고 이 친구랑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근데 그 주민센터에 뭔가 일보러 왔었는데 다음 행선지가 또 분주소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로 말하면 파출소 느낌이잖아요. 파출소, 그렇죠. 그래서 되게 묘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파출소 가는 길까지 오후 5시 반 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걸어가면서도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좀 얘기하다 느낀 건데 얘는 나를 신고하진 않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얘기를 근데 했어요? 어떤 얘기를? 그냥 거기서 뭐하고 사는지랑 뭐 다른 친구들 뭐하고 지내는지랑, 아무래도 또 동창이고 저는 궁금하잖아요 애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막.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에 대한 자랑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간첩으로 오해받을 것 같고. 여기서 뭐 하냐고 하길래 내가 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한국에서 잠깐 일이 있어서 북한에 왔다고?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냥 일이 잘 안 됐고 조금 여기서 있다가 이제 저녁에 갈 거다 얘기하고, 사실 물어는 봤어요. 너는 저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는 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갈 마음 없다. 딱 선을 자르길래 이제 그리고 그냥 뭐 조심히 잘 살아라 뭐 그런 얘기하고 그 친구가 분주소 가고, 저는 이제 그 친구랑 헤어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지 하는데 갑자기 웬 아줌마가 저를 와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이야. 엄청 놀랐어요. 그 사실 그 여자랑 제 친구애랑 아줌마 만나기 전에 제가 제 가까웠던 친구들 집에 갔었어요. 근데 차마 못 들어갔어요. 가긴 갔는데. 네, 갔는데 차마 못 두드렸죠. 이제 제가 들어갔다가 걔네 잡히면 그리고 보이부도 바보가 아니고 저를 잡으러 왔다 어머니 잡아갔는데 제 친구들 집에 안 가봤을 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나오다가 그 동네 할아버지들 그 이민방 경비 완장님 여기 왜 왔냐 자꾸 말 걸더라고요. 이제 붙잡고 막. 그래서 저 친구 집 왔는데요 이제 막 한국말 계속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 일상 용어들이 외래어랑 막 섞여 있고 하니까 동무 만나러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아차 싶어갖고, 다행히 그 할아버지가 기가 좀 어두셔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시 물어보시는데 여기 동무집이 있어서 왔다가 없어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막 흉내내서 집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헤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2번 정도 겪고 나니까 그냥 혼자 밖에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밤에 다시 넘어야겠다 하고. 근데 갑자기 웬 아줌마가 잡으니까 이제 봤더니 친구 어머니인 거예요. 그 군대 제 친구는 군대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막 엄청 놀라면서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렇지, 한국가에 있어야 될 놈이 왜 북한에. 진짜 그때 그 심정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빨리 집에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잘랐죠 처음에. 근데 너 일단 들어가자고 막 잡더니 들어가더니 일단 좀 기다려봐 하고 막 밥을 부르짖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진짜 살을 불러가지고 그 따뜻한 아래막에 누우니까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할까봐 진짜 근데 그 정도 믿음은 또 있었죠. 왜냐면 진짜 제 아들같이 키우던
그 아들의 친구니까 그 집 가서 어릴 적부터 밥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그 친구 아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눈 떴더니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쫄지 마라. 이제 어떤 놈들 우리 집 문턱은 못 넘는다. 내가 너 지킨다. 막 이러시고 그 아버님이 좀 풍채도 있으시고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밥 차려주시길래 밥을 막 정신없이 먹었어요. 진짜 허겁지겁 먹고 그 안에서 핸드폰을 마음 놓고 꺼내서 켜봤는데 신호 안 잡히더라고요. 집안이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집 전화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친척분 핸드폰 번호를 하나 외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안 받으면 어쩌지 막 이러는데 받았길래 제가 저 강호예요. 했더니 삼촌이 그 친척분이 너 잘 들어라 막 이러더니 너 지금 어디야 막 이러고 그래서 어디 오면 제가 마중 나가서 만나서 얘기하자.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뭔 삼촌인데 너 막 살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1시간 반 내 약속 잡고 그 친척분이 와가지고 저랑 이제 만났죠. 그 친구 집에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보이부에서 너 잡으려고 엄마를 풀어줬다. 지금 미끼로 집에 나오지 못하고 뭐 하루에 3번은 보고해야 되고 그 집을 감시하는 보이부 요원들도 있고 아무튼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무튼 널 미끼로 이제 네가 집어먹이라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 이제 그냥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구 어머님이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으로? 네. 친구 어머니가? 네. 그래서 아들 군대 나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로 살기가 힘들구나. 그러게. 근데 제가 데리고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연락을 꼭 하겠다. 진짜 이 은혜 꼭 갚겠다 이제 고맙다고 하고 그 친척분한테서 돈 좀 달라 했더니 지갑 안에 그 중국 돈 100위안이 있더라고요. 딱 한 장에 있는 거 제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저는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마땅히 넘을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1시간 정도를 이제 밤에 밤길을 걸어 내려가가지고 제가 넘어갔던 곳에 가니까 기분이 또 묘하더라고요. 그게 초소도 보이고 막 그래서 뚝 위에 이제 올랐었더니 제가 아까 5-6m 된다 했잖아요. 밑에 막 자갈들이 있고 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 물이 막 가슴 정도밖에 안 차니까 그래서 저 뛰어내리다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끝장인데 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뛰어내렸죠. 그 길로 그러면 그 친구네 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뭔 삼촌하고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상황 파악한 다음에 상황 파악을 하고 본인은 이제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데리고 올 생각을 할.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압록강 건너 넘어왔고요. 넘어와서 바로 핸드폰 켜서 전화해서 좀 가까웠던 친구나 형들한테 돈을 뭐 20-30만 원씩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연길로 바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 브로커랑 통화를 했죠. 이제 엄마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빨리 사람 보내서 빼주세요. 근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그 들어가서 출발해서 22일 동안의 그런 그 과정에 사연을 안 그렇게 어머니 대피시켜놓고 저는 그 연길에서 문제점이 또 있는 게 제가 연길에서도 좀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북한에서 22일 있다 보니까 비자가 한 달짜리를 제가 끊고 갔어요. 뭐 설마 일이 아무리 틀어져도 그렇지. 뭐 보름이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한 달 반 넘게 있다 보니까 비자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황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급한 것도 있고 잘 모르다 보니까 바로 연길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들어간 거예요. 티켓 끊어가지고 이제 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막 2번, 3번 마지막에 어떻게 잡혀가지고 뭐 여건에 문제 있다 막 이래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고 막 이러니까 그 조선족들 부르는 거예요. 막 공안들.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네이버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서 방법 찾아서 출입경 관리국이라는 곳에 가서 조사받고 거기서 비자 재신청하고 막 그랬는데 그 과정에 저는 지금도 고마웠던 게 그 조선족 분인데 그 조선족 경찰관 분이 엄청나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 온 이유가 고아로 태어나 자라다가 여기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으러 온 거다. 20년 만에 이제 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숙박 등록 이런 거 못하고 공원 의자나 이런 데서 자면서 지냈다. 그리고 국경에 나갔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소식을 아는 분이 뭐 그쪽에 있다 해서 만나러 갔다 왔는데 허탕을 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숙소도 잡아주시고 계속 밥도 사다 주시고 저를 데리고 사진관 가서 뭐 여권 사진 다시 찍어주고 뭐 신청 다 해주고 공항에도 태워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 대사관에 전화를 대사관 한국 대사관 찾아가면은 전화를 했는데 그 대사관에서도 알려주는 방법이 똑같아요. 비자를 갱신해야 된다. 근데 그 조선족 분이 도와줘가지고 3일 만에 그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네, 조사를 이틀 정도 받았고요. 거기서 뭐 범죄자는 아니지만 무튼 그렇지. 치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그 비자 사진 다 찍고 해서 승인 받아서 비행기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문자가 딱 온 거죠. 출발하는데 문자가 온 거죠. 이제 그 조사해야 된다고. 한국에서. 네. 근데
뭐 한국에 와서 조사받는 거는 그 뒤후의 문제지만 부모님들은 무사히 다 이젠 아니요, 그냥 대피만 하고 있는 상황. 아 대피만. 네, 다시 집에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무조건 빨리 한국 가서 다시 재정비해서 모셔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북한에 갔다 온 거 알고 있다. 이제 오면 자수해라 뭐 이런 문자가 왔길래 제가 그런 적 없다. 나는 지금 중국에 이행 중이다. 이제 문자 보내고 왔는데 뭐 어떤 분이 전에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 왜 거짓말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저는 제가 겪었던 그걸 똑같이 겪지 않고서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뭐 공감을 다 바라지도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와서 그분들 와서 이제 저는 조사받으러 그분들이 종합경찰서에 이제 방을 하나 내가지고 아예 조사를 했겠죠. 해가지고 CD도 굽고 뭐 며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새벽에 자고 깨놨는데 이제 한국 들어와서 그 다음날 자고 깨놨는데 집에 갑자기 새벽에 그 수색영장 2장 들고 왔더라고요. 집이랑 당신의 몸에 대한 뭐 이런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수색하고 저를 바로 데려가서 그래도 그분들이 제가 사정 얘기를 했죠. 저는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고 브로커랑 연락을 해야 되니까 구속되면 안 된다 이제 얘기했더니 불구속으로 조사를 13일 정도 이제 했고요. 처음에 북한 갔다 온 거 이제 당연히 숨겼죠.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저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자꾸 인정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구속을 3, 4개월 정도 해서 조사해서라도 증거는 다 있다. 이제 GPS도 그쪽으로 찍혔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 심지어 통화 녹취도 있다. 뭐 그래서 저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냥 시간을 한 달만 달라 해가지고 그 과정에 이제 다른 브로커 또 찾아서 어머니를 이제 넘긴 거죠. 한국강 탈출해가지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태국 남민청소 도착한 이후에 저는 이제 저도 수감이 된 거죠. 아, 그러면, 네. 자, 이 뭐 북한에서 22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뭐 저희가 카메라로 담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짧아요. 그 뭐 안에 있었던 자초지종한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좀 어려운데,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브로커가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을 넘기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넘어갔고, 넘어가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넘어가는 과정부터 또 일이 있어가지고 국경비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뭐 복잡해가지고 또 보위부도 쳐들어오고 그 과정에 또 뭐 도망치고 하다 나니까 어머님도 또 보위부에 잡히고 또 미끼로 강훈 씨를 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내보냈는데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도망치고 어머님은 본인은 한국으로 와서 재정비를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다른 브로커를 찾아서 무사히 이제 넘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버님, 어머님은 한국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뭐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본인은 한국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오는 시기에 조사, 수감당하고 몇 년 있었어요? 10개월하고 14일 있었거든요. 10개월하고 14일. 그래도 그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북한에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다 다시 북한 가는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오갔다는 이 자식의 마음이죠. 예. 효자된 마음으로서 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 조사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많이 좀 그쵸, 네. 그게 봐주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정상참작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간첩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검사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기소 자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신 게 아니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뭐 그런 조항으로 좀 약하게 기소를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6월에 2년 이제 그리고 보호관찰 뭐 14일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재범의 우려가 없으니까 그게. 네. 아니 뭐 어머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니까 제가 제 주변에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옥 갔던 사람이 없어요. 네, 저 물론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좋은 일을 했지만서도 어쨌든 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데 부모님을 만난 기쁨도 컸는데 그거랑 이제 비례해서 걱정이 좀 컸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빨간 줄이 갔거나 뭐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사이에 신용카드랑 집값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이 부채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보증보험 다 넘어가 있고 막 아찔했어요. 그냥 다들 이미 많이들 앞서가 있는데 저는 출발선에서 마이너스로 뒤쳐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같이 와가지고 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땅 하고 출발하는 분들이 뭐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을 보고선 좀 자괴감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가장 자기가 인생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거랬잖아요. 예,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 이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들은 생각인데 모셔오는 거로 끝이 아니고 그게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많이들 저를 효자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어머니랑 매일 다투면서 아웅당하면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원래 여친 한 명 더 있는 느낌이랄까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한국 대학 생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친구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대학 생활은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뭐 그래도 뉴질랜드 갔댔나요? 네. 오하견수 갔던 그 영어 실력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돼요? 아니요. 제가 그 교도소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많은 걸 다 잊어버렸고요. 핸드폰 쓰는 거마저도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다 새롭게 적응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오히려 제가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공은 생각보다 쉬운데 전공이 뭐예요? 제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아, 정치외교학과? 아, 앞으로 또 미래의 정치 일꾼이 또 여기서 잘하고 있네요. 네.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해가지고 뭐예요? 제가 뉴질랜드 갔었잖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되겠다고 했더니 그냥 내치셨거든요. 목사 안 되겠다니까 내치셨다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그 뉴질랜드 6개월 기간의 생활비나 숙식비를 약속과 다르게 다 개별 부담을 했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목사 나갔다고 한다고? 네. 거의 정착금은 뭐 당연히 다 썼었고 뭐 기초생활수급비도 잘렸었고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가 전화할 데가 없었는데 제가 그때 형님한테 전화를 했었죠. 카톡을 했었는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형님 나 한국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냥 공부하러 갔는데 실망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뭔 일 있어? 해서 내가 티켓 값이 없어요 했더니 바로 86만 얼마인가 정확히 결제를 해가지고 제가 그 비행기로 왔고요. 인천공항에 비 오는 날 형님이 차 끌고 마중을 나와주셨고. 맞아요. 그때 회사 생활할 때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뉴질랜드 가기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줬어요 진짜. 제가 음치라서 노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맨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잘하는 거 막 자랑하면서 그냥 형만 믿어라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는 뭐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형님은 좀 성격이 이런 말하기 좀 못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특이? 뭐 아무튼 모난 것 같아요. 조금 그래요? 달라요. 네. 그런가 내가 다른 사람이 성격이? 동그라미면 혼자 세 모여가지고 이게 그래도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뭐 어쨌든 아픈 말 뭐 가끔 하고 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아닌 건 아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이 이제 강훈 씨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면은 저야 더 바랄 거 없죠. 네. 나중에 꼭 보답을 할게요. 아유 뭐 앞으로 정치 일꾼 할 때 저 서기를 갖다 쓰세요 좀. 지금은 진짜 가족이 이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한결 좀 온화해지고 이 환경이 좀 바뀌어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뭔가 많은 부분에서 여유가 생긴 것도 맞고요. 이제 가치관이나 마인드의 변화가 좀 가장 큰데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내가 성공해서 나 혼자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인드였다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게 이제 저를 알고 지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었던 영향이나 도움이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뭐 형님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뭐 다른 한 어르신 한 분이 후원해 주셔서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제 제가 받았던 이런 사랑이나 은혜를 좀 사회나 우리 공동체에 환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오랜만에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또 탈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어때요? 저희 유튜브 이철은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소감이 그때 예전에 사실 이런 채널에 얼굴을 알리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에 형수님 방울 인터뷰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 응원해 주시고 그렇죠.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가끔 보거든요. 좋아요도 다 눌러드리고 있고 엄청난 위로와 어떤 힘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철은 저격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은 저격 TV? 이철은 그냥 TV, NKTV. NKTV네. 이게 그냥 유튜브 방송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잿더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서 맞아요. 네,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 출연해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을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저도 대학원에서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같은 국민대이기 때문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국민대에서 자주 만나가지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저도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기회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닷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직접 송출하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KBS나 뭐
EBS나 그리고 6시 내 고향, 남북의 창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4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접하니까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